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방금 전망을 했고, 언제 집 사야 되느냐? 앞으로 한 4, 5년은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 전세 살아요? 월세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당신에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그 방법들 중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약을 해야 되죠. 돈을 모아야 되죠. 목표를 가져야 되죠.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들은, 이거는 굳이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느냐? 그러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그러면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굴리죠? 지출이 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승론자는 작자들도요,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를 투자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손해가 나지 않을 곳에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안전성, 그리고요 수익성, 그리고 지출 감소, 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되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 돈 없을수록 전세 가지 말아라. 벼락거지 뭐 이야기하죠. 전세 살지 마세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세는요, 목돈이 필요하죠. 그럼 월세는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필요하지만, 여기는요, 지출이 감소가 되고 여기는 지출이 늘어나죠. 그랬을 때 지출을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해 놓느냐, 아니면 지출을 줄이고 뭐 예금 맡기듯이 목돈을 가지고 지출을 줄이느냐, 요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여기 차익만큼 투자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라. 근데 저 말을 하는 작자들이 굉장히 웃기는 점이 뭐냐, 전세를 살지 말고 월세를 살면서 그 차익으로 뭘 하라 그래요? 갭투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다 전세 안 살면 누구를 전세 살게 하고 갭투기를 하느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내 집 마련. 전세에 사는 대신에 내 집 마련을 해라.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차라리 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니면 이야기한 대로 월세 살면서 투자해라. 자, 그래서 보면요, 전세는 그 입 다물라고, 이게 언제 올렸던 영상이에요? 올해 올렸던 영상인데 아직도 전세 살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전세 4.5 사느니 월세 5천에 160 살면서, 그러면 얼마 남죠? 지금 예금 1.5억이라는 거는 이 상담하신 분이 2억 가지고 있는데, 예금 1.5억하고 2.5억 대신 덜 빌리고 이자 이만큼 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실 거 없이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자, 전세 4.5억이랑 월세 5천에 160이죠. 그러면요, 4억을 아끼는 대신에 월 160에 월세를 내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160이 계산이 편하니까. 그러면요, 이 4억 가지고 월 160 이상을 벌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뭐 수익률은 높지는 않아요. 4.8% 정도 되는데 160에 12개월, 연 얼마를 벌어야 되냐? 1920만원을 벌어야 된다. 과거에는 가능했죠. 그런데 이게 올바른 투자법이냐라는 건 굉장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과거에는 가능했느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좀 악순환인 게 뭐냐, 거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유동성이 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유동성이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커져요. 그래서요,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데 나는 계속 지출을 하면서 사람들 유동성 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도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버는 거지, 막판에요, 지금 딱 상황이 봤을 때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고 더 들어올 유동성이 없다, 이런 시장에선 들어가면 안 되죠. 쉽게 이야기해서요, 집값은요 생산성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나오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폰지 사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돈 버는 동안 그 돈을 뭘로 메꿔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돈으로 먼저 사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시기는 끝이 옵니다. 무한대로 인구가 많지도 않고 돈이 무한대로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끝이 왔다. 지금 보면은 작년 하반기쯤부터 끝물 기미가 제대로 보였죠. 원래는 19년 상반기쯤에는 완전 끝물 기미가 보였었는데 비정상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더 올라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끝물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더 유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요, 저 정도 수익률이 지금 날 수 있는 상황이냐? 뭘로 내야 되죠? 첫 번째, 예금으로 낸다. 예금이 지금 5%대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쯤 되면요, 전월세 전환율이 저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동산으로 돈 번다.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세 차익,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내가 남한테 돈 주면서 남한테 받아서 그걸 하겠다? 나는 160만원 주는데 내가 더 적은 돈으로 그 이상 받겠다? 이건 도둑놈식 보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들어와 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노린다면 오히려 공실나서 손해만 커질 거죠. 그 다음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지금 볼 수 있는 장이에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장은요, 추경 매수가 붙을 때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요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게 있고 떨어지면서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상황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받쳐줘야 되죠.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릴 수 있도록 대출이 많이 풀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출이 꽉꽉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적도록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심리가 자극되도록 상승 거래들이 여러 개 나오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거품인데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낼 수 없어요. 주식 박살났죠? 코인 박살나고 있죠. 주식도 뭐 잘하면 근데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저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주식 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공부 엄청 많이 해가지고 회사 가치 그리고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하셨을 텐데 저런 말을 그냥 전세에 살지 말고 월세에 살아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아서 자금 잘 불릴 거고 빚내서 하는 상황이 이자를 내는 경우죠. 전세 대신 월세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것도 일종의 지출이죠. 지출을 줄이라고 하면서 자꾸 월세 살래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 당시에 만약 그 말 듣고 월세 살면서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시장, 전세 시장 급냉하고 있죠. 상승 지역이 없다. 즉 무슨 소리예요? 집 샀는데 여기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그리고요 월세 지출이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손해를 보는 거다. 근데 아까 그분도 버핏 이야기를 했죠. 월세 살면서 투자해서 돈 벌어라라고 하면서 버핏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핏 3원칙 있죠. 자꾸 그 1, 2원칙만 이야기하는데 3원칙까지 보셔야 돼요. 1원칙이 뭐예요? 돈을 잃지 마라. 근데 돈 제대로 잃을 방법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전망을 해야 되죠. 그래서요 변화가 빠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느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요 몇 년 단위로 예측을 해야 돼요. 지금이 어깨 이상인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월세 살면서 월세 손해내고 그러면서 시세 차익 떨어지고 하고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도 들어가라고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냐. 두 번째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잊지 마라. 두 번째도 중요한 거는 돈을 잃지 마라. 돈 잃지 말라는 게 두 번이에요. 투자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자금력이 있느냐. 두 번째가요 얼마나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자금력 같은 경우 기간 같은 경우는 둘째 치더라도요 요게 핵심이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요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는 커진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데를 봐야 되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투자는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뭐라도 투자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자의 핵심은요 상승기에는 버는 거고 상승기더라도 거품이 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기가 생겼을 때는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예적금은 투자라고 말하는 인간들도 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얼마나 돈을 빨리 이동시키느냐. 그러면요. 라이트하우스는 2019년부터 계속 집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랐잖아요. 네가 수익률 높을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장이에요. 거품인지 모르고 들어가면요. 돈 버는 사람은 그냥 도박장의 초보자의 행운으로 돈 버는 거고 돈 잃는 사람은요. 대다수가 잃는 거예요. 버핏도 닷컴 버블 때 잘 들어갔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비트코인이 잘 들어갔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버핏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비정상적인 거품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장세라서 이런 장세는 언제 꺾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폭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될 줄 알았지만 그 말이 옳은 것 같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를 다 지켜볼 수 있는 많은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턴도 예전에 망했잖아요. 거품에 잘못 들어갔다가. 반대로요. 전세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럼 전세에 살면 되느냐. 근데 전세가는 오르지 않느냐. 그런데 전세는 역전세 나고 있죠. 아까 그분도 2년 전보다 전세값이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2년 전보다 떨어진 데도 많죠. 전세값 지금 7억 4억 떨어지는 데도 있다. 2년 전 시세보다 싸게 나오고 있다. 돌려주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전세 살았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면서 투자할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되겠죠. 그거를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자산으로 가느냐. 근데 거기 안전자산 지금 예금 수익률 높아졌죠.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음에 막 달러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대박 났지. 근데 저희가 사라 이런 식으로 조장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장세에서는 어때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돈 될까요? 금리 인상 계속한다고 하고 있죠. 이거 올해 최종 3%고 앞으로 여러 전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장세가 어때요? 붕괴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영향 안 갈까요? 아니 세계적으로 붕괴 일어났다는데 우리나라는 뭔 생각으로 내년에 집값 다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러니까 경제는요 굉장히 기사를 많이 보셔야 되고 처음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내용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을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말이 맞다. 거품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도 가끔 그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20년, 21년에 집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19년에 사신 분들은 아직은 손해 안 봤다고 생각하겠죠. 20년도 일부는 아직은 손해 안 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미실현 이익도 날 가능성이 없다. 이 거래라면. 지금 호가에도 거래가 안 된다. 근데 지금 호가만 가지고 내가 이익 봤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못됐죠.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투자는 손해예요. 기회비용이 있고 그간 유지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잘 모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역머니 무브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요. 지금은 차라리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셔라. 지출을 줄이고. 그래야겠죠? 월세 살면요.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그 수익률 이상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다. 100% 확신한다. 그게 아니라면은 지출을 줄이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는 돈이 힙이 되죠. 괜히 투자해서 날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현금을 모아둬라. 현금 쓰레기라고 말하던 레이 달리오도 지금 그 얘기 안 한다. 상승론자들이 옛날 레이 달리오가 현금 쓰레기예요. 5월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10월에 이 이야기 말하는 인간들이 없다. 갈아탄 인간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돈 아껴라. 전세 사시면서. 다만 무조건 전세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세 사는 것도 전제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금에 넣어놓는다. 지금 요분도 말 바꿨죠?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하락장 아니다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예금에 넣어놔라.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요. 전세 사는 데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 번째, 깡통은 들어가지 마셔라. 그래가지고요. 전세를 살면서 돈을 아끼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요. 그 전세금을 잘 지키느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지금 깡통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깡통을 주의하셔야 되고 전세 사기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뭘 보셔야 돼요? 일단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것. 적어도 70%에서 60%보다는 낮은 정도에 들어가셔야지 그나마 안정적이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진짜 정말 다주택자인지 굉장히 다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동산이랑 커넥션 해보면은 잘 꼬셔보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전세 사기 영상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나올 수 있는 전세 사기 유형들이 대부분 다 있다. 그런 것들에 안 당하시고 계약서 굉장히 꼼꼼히 쓰셔야 된다. 특약으로.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아니 그런 거 없으면 아무 전세나 다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경우가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이런 분들은 월세 사셔라. 전세를 사는 게 좋다. 근데 내 돈으로 전세 사는 건 괜찮은데 빚내서 전세 살진 말아라. 왜냐면요. 월세에 비해서 전세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 전세 이자가 더 높아질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다 월세가 이익이신 분들, 지출이 월세가 적으신 분들은 월세를 사셔라. 결론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전세가 대세다. 왜냐면요. 전세랑 월세로 비교를 하는데요. 월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라. 그런데 이 투자로 수익률이 월세 이상은 나야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야 되냐? 요거는요. 통계청에 가보시면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어요. 보통 4.5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 수익률은 그 이상을 낼 수 있어야지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익률이 날만한데 호의는 절대 아니죠. 부동산 아니죠. 그러면 주식 쪽에 있는데 주식 쪽에서도요.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 성장 가능한 거.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닌 분들은 전세가 낫다. 다만 전세가 안 좋은 상황. 첫 번째는요. 깡통 등 굉장히 위험한 전세. 빌라 전세라든가 대출을 잔뜩 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세 대신에 차라리 월세가 낫고요. 안정적으로 내 돈으로 살고 전세가율이 높지 않고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전세 사시는 게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돈을 버는 것만 투자가 아니라 돈을 잃을 수 있을 상황일 때 지키는 것도 투자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